눈은 앞에서 뒤까지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의 눈에는 다양한 영양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성분을 정교하게 설계한 비전헬스. 눈노화 관리에 좋은 마리골드 꽃의 전용 품종에서 각각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둠 속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 거기에다 항산화를 위한 라이코펜까지. 비전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헬스. 눈 건강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눈은 앞에서 뒤까지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의 눈에는 다양한 영양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성분을 정교하게 설계한 비전헬스. 눈노화 관리에 좋은 마리골드 꽃의 전용 품종에서 각각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둠 속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 거기에다 항산화를 위한 라이코펜까지. 비전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헬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리더님들이 라이브 채팅에 멋진, 되게 훈훈한 채팅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밖은 추운데 이 채팅창은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뉴트랄트 신제품이죠. 3월 4일 출시될 신제품입니다.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전헬스 새롭게 또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기존에 눈 건강 관리 제품 비전 아이디가 있었다. 새롭게 출시되는 비전헬스 차이가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먼저 여기 앞에 제목에 적어놨죠.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헬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바로 다짜고짜 너무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많은 리더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리더님들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걸까요? 혹은 본 것이 실제 한다고 믿는 걸까요? 무슨 소리냐? 질문부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분, 요 그림, 요 뒤에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은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일까요? 앞모습이기도 하면서 옆모습이기도 하죠. 그쵸? 네, 한나경 리더님 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 비전 아이디 그대로 판매가 유지되냐? 비전 아이디가 비전 헬스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눈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관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 아이디가 비전 헬스로 업그레이드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모습과 동시에 옆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아인슈타인이잖아.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정말 아인슈타인일까요? 지금 교육을 함께 하시는 많은 리더님들 안경을 만약에 끼신 리더님이 계신다면 안경을 벗고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안경을 벗고 봐라. 혹은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흐린 눈으로 봐야 정확할 때가 있어요. 똑똑히 눈을 뜨지 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졸릴 때는 흐린 눈으로 눈이 막 개슴츠레하게 떠지잖아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더 이상 아인슈타인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로 보일까요? 여자로 보여요. 마릴린 몬로 보이시나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냥 동일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눈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 부분의 포인트에 따라서 이게 남자로도 보이고 여자로도 보이고 더 정확하게는 아인슈타인으로 보이고 마릴린 monroe로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이 실제한다고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 또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새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새우예요. 이 정도 되면 타이거 새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새우를 까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새우를 골라서 드시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리더님들이 마음속으로 왼쪽 첫 번째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왼쪽 첫 번째가 제일 튼실해 보이잖아요. 그쵸? 정말 튼실한 새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겠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또 이야기 드릴까요? 이 세 개의 사진, 새우 사진은 똑같은 사진을 복붙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이즈가 다를 수 없습니다. 얘를 기하학적인 착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나 저거 고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눈치 없이 더 큰 걸 골라갔어.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떡의 사이즈는 지금 이 새우 사이즈처럼 똑같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말 실제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각적인 이런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해서 뇌로 전달해서 그렇게 전달된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사진을 찍어서 찍혀진 사진이 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정보가 전기 신호로 눈에서 전환이 되고 뇌까지 전달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다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어떠냐면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부 자극의 사실상의 거의 대부분 80%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서 이런 자극을 뭘로 바꾼다고요?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될까요? 그냥 보면 바로 되는 걸까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체의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 요구량이 필요한 곳이 눈이다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비전 아이디가 비전 헬스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이 이제 뭐 굉장히 그쵸 데일리 플러스 비전에도 이제 비전 아이디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순차적으로 비전 헬스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비전 아이디로 되어 있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 이후에 이제 기간을 조금 두고 비전 헬스로 다 이제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또 우리 근육 자산 우리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눈도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근육 자산을 위해서 우리 뭘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근력 운동을 해라. 근데 눈은 이미 너무너무 많이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2만 번 깜빡이고요. 저도 사실 이 스튜디오가 조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은 거 보면 정말 저렇게 깜빡이나 싶게 굉장히 많이 깜빡이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2만 번 정도 깜빡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눈 관련 근육의 움직임 10만 번. 우리 근육 자산 위해서 리더님들 윗몸 일으키기 하시고 스쿼트 하시죠? 근데 2만 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눈은 어떻다? 눈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조금 집약된 기관이 바로 눈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이미 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미 준 전문가시죠. 비전 아이디 관련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을 뭐와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카메라를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 근데 우리가 가까운 곳 혹은 먼 곳만 정해놓고 보진 않잖아요. 렌즈의 두께가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먼 곳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양체. 얘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죠. 먼 곳 봤다 가까운 곳 봤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수정체의 굵기를 모양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조절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본 어떤 다양한 시각적인 내용들이 어디로? 눈의 뒤쪽 망막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망막에서도 상이 맺히는 중심부, 거기 우리 다 알고 있죠. 황반.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시신경세포가 밀집된 기관을 황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반에 이런 시신경세포 얼마나 밀집되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0만 개가 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뭐 100만 화소, 이제는 100만 화소는 뭐 얘기도 안 하죠. 뭐 1000만 화소, 막 이런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 카메라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화소를 이야기하는데 눈은 얼만큼일까요? 눈이 카메라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멋진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얘를 나는 이걸 소장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카메라로 찍으면 카메라에 내가 눈으로 본 만큼 찍히나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눈은 어떠냐면 그런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런 기관이다. 도저히 카메라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 눈을 어떻게 혹사하고 있죠? 이 굉장히 비싼 카메라, 요새는 카메라 또 안 쓰죠.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고가잖아요. 그렇죠? 고가여서 어떻게 하냐면 렌즈에 필름을 붙이고 케이스를 씌우고 정말 아주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어떻죠? 눈은 생각보다 굉장히 함부로 씁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굉장히 눈을 함부로 쓰는, 눈을 정말 아주 단시간에 나쁘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활동 뭘까요? 지금 어두운 곳에서 이 여성분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잠안 오는 밤에 이제 스마트폰, 내 친구 스마트폰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게 왜 더 좋지 않느냐? 스마트폰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자외선보다 훨씬 더 파장이 강한 이런 빛이 나오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적기 때문에 동공을 더 크게 연다는 거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눈 안쪽 깊숙이까지 이 블루라이트가 아주 치명적으로 나의 눈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 어두운 곳에 스마트폰 쓰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쓴다고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5시간. 그렇죠. 5시간. 이거 하루 사용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또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블루라이트의 과도한 노출, 잘못된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그쵸 3대 실명 질환이죠. 이 황반변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럼 눈의 뒤쪽에 이 블루라이트가 줄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눈의 뒤쪽에만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스마트폰은 액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액정을 굉장히 근접해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떠냐면 누구의 근육? 모양체. 눈 근육 모양체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거리 시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C 업무, 게임, 책 보기. 책 보기는 근데 우리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5시간씩 보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그쵸?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책 5시간 보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근데 스마트폰 가능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능하죠. 그쵸? 모양체근이 수축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좀 경직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와 조절력과 관련된 모양체까지 그래서 눈의 앞과 뒤 모두를 굉장히 단시간 내에 손상시킬 수 있는 혹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스마트폰이다. 물론 이 블루라이트는 조명에서도 나오고요. TV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빛 받으려고 막 조명 밑에 막 서 계시는 분 없으시죠? TV를 보려고 코앞에 TV를 놓고 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 활동 그 자체가 나의 눈을 혹사시키는 이런 더 과정들이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현대인의 눈 건강, 스마트폰이 문제구나. 그래. 스마트폰을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흔히들 전문 용어로 애들의 전문 용어로 똥폰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 말고 그러면 우리 모두 폴더폰으로 바꾸자?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똥폰으로 바꾸면 아마 친구들하고 카톡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색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되도록이면 피해를 덜 보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청색광을 배제하더라도 이 블루라이트를 배제하더라도 눈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유해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 또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영양분과 산소를 누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혈당이 높거나 혈중 지질의 수준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다양한 대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 건강 또한 2차적인 요인으로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눈 건강 관련 포인트 살펴보자면 드리머스 리더님께서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들 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리머스 리더님은 노출이 안 되셨는지 그게 조금 그쵸? 우리 모두가 노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10대 어린이들 어떨까요? 키가 크듯이 눈도 큰다. 눈 건강 영양소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사실은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사실 애들 막 탭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인강이 요즘은 너무너무 좀 대중화됐기 때문에 너무 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완성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눈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로 인한 수정체의 탄력과 굴절력이 줄어서 노안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눈을 지켜주던, 황반을 보호해주던, 우리 흔히들 눈에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반 색소, 이 황반 색소의 밀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들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60, 70대는 어떨까요? 노안인지 질환인지 눈과 관련된 사실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신경 써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 비전 아이디를 배우셨던 많은 리더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렇죠? 나 이미 알고 있다. 너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전 헬스에는 또 다른 눈 건강 관련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눈에 쌓이는 노폐물 드루젠입니다. 드루젠. 처음 듣는 리더님도 계실 거고요. 드루젠 한 번쯤 들어보신 리더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드루젠은 뭐냐면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세포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관이다. 근데 이런 세포 대사가 일어나면 뭐가 생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쌓인 노폐물이 망막세포 상피에 쌓여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침전물을 형성한 것 그 자체를 드루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안저 사진이죠. 우리 안과 검사를 하면 턱 대세요, 이마 대세요 이렇게 눈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안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A 사진에 B와 C에는 뭐가 보이시죠? A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살짝 얼핏 보면은 그쵸, 보석 중에 호박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B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뭉글뭉글 조금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드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쌓인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이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뭉글뭉글한 마치 순두부 같은 게 안저에 쌓였네, 그쵸? 뭉글뭉글한 하얀 순두부가 쌓였어요, 그쵸? 근데 C 사진을 보니까 C 사진 언제나 내 편 리더님께서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뭉글뭉글한 하얀 순두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한국인의 입맛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또 담백한 맛은 싫어해요. 그래서 매콤한 맛을 좋아할 때는 우리 뭘 뿌리죠? 고추기름이 뿌려져 있는, 먹는 거를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B와 C 이런 사진을 조금 한번 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망막을 통해서 눈에 들어온 빛은요. 전기 신호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세제곱센티미터당 막 몇천만 개 이상의 광수용체 세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 나래비 서져 있는 빼곡히 쌓여져 있는 요 그 내용들, 얘가 바로 광수용체 세포입니다. 얘가 전기 신호로 전환돼서 뇌로 이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 밑에는 빨간색, 얘 뭘까요? 세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혈관이에요. 혈관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빛 자극이 과하면 과할수록, 내가 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또 노화로 인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폐물은 어떨까요? 대사산물로 인한 여기 자유대한님께서 눈의 산업쓰레기, 되게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눈의 대사가 일어나면 생겨나는 이런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찌꺼기들이 바로 드루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드루젠이 쌓였네요. 그쵸? 아까 안저 검사를 통해서 봤던 이런 뭉글뭉글한 연두부 같은, 순두부 같은 애들이 망막세포 상피에 쌓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로 드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지도형 위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수용체 세포가 빛을 받아들여서 정기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는데 이런 활발한 대사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 아래에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쌓였어요. 뭉글뭉글한 노폐물이 쌓였거든요. 그러면 이 광수용체 세포로 제대로 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뭘까요? 이 광수용체 세포가 위축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축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조직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에 있어서의 어떤 정기적인 신호의 전달이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예를 좀 비유를 들자면 요새 굉장히 큰 텔레비전 유행이죠. 그쵸? 막 75인치, 80인치 막 이런 큰 텔레비전들이 뭐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굉장히 귀여운 꼬맹이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만화 영화에 이제 악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장난감을 들고 악당을 이제 화면에 그걸 집어 던져서 악당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 손상이 생겼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TV 화면의 그 부위에는 정확하게 그 영상이 송출되지 않은 이런 어떤 왜곡이 발생하죠. 나의 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루젠 같은 이런 어떤 노폐물을 어떻게 빼내나요? 되도록이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위축이 생기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각적인 왜곡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혈액순환적인 이런 부분의 관리, 항산화 영양소적인 관리, 또 너무너무 지나친 빗자극이 나의 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호의 관리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황반변성. 근데 이 황반변성 중에서도 드라이 황반변성,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두부 같은 찌꺼기에 쌓임으로 인한 이런 지도형 위축, 얘를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반변성은 황반변성인데 건성 황반변성? 그럼 건성이지 않은, 드라이하지 않은 황반변성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포기관에 제대로 된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나 보다. 나의 몸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위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혈관이 우회 경로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회 경로에 혈관이 생긴 경우에 그 혈관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혈관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고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출혈이 되면, 파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시각적 왜곡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건성 황반변성은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혈관 출혈로 인한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망막의 구조적인 변화와 손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 눈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앞서 정상적인 안저와 그런 정상적인 안저의 형태를 가졌을 때 보일 수 있는 이런 시각의 형태를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좀 그 격자 무늬도 조금 왜곡이 있죠. 또 아이의 사진도 살짝 왜곡이 보이죠. 얘를 건성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적인 왜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그 부위의 시야가 뿌옇게 까맣게 이제 흐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습성 황반변성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아래 이제 안저에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눈 관리,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 나의 황반을 보호하는 황반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글라스, 씌워져 있던 선글라스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제거의 시작, 이 색소 밀도의 변화가 굉장히 이른 나이, 당장 40, 50대부터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요즘과 같이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희망 화이팅 님께서 아직은 정상이지만 피곤하면 혈관 출혈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겉에 보이는 혈관 출혈이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망막생포 상피조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뭐 습성 황반변성이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피곤하면 혈관 출혈이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또 혹은 혈압이 높아지면 눈 바깥쪽에 드러난 이런 모세혈관들이 이제 출혈이 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것 또한 별로 좋은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 눈을 너무 혹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눈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한 것, 눈이 가렵다고 막 물리적으로 눈을 막 비비는 것 또한 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감소하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황반의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는 루테인, 또 황반의 중심부에 또 집중되어 있는 지아잔틴 함께 신경 쓰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황반 변성의 분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대부터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황반 변성의 시작은 40대부터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2022년에 질병관리청 관련된 이런 자료를 황반 변성의 분포 관련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신경 미리미리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뭐죠? 연도별 황반 변성의 발생 추이에 대한 이런 부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눈혈관이 한 번씩 터지는 것도 비전헬스가 도움이 되나요? 이런 부분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비전헬스 눈 건강과 관련된 사실상 다양한 영양소, 루테인, 제아잔틴뿐만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또 라이코펜까지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눈 건강,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눈 건강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눈 건강 관리의 핵심 제품으로 비전헬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연도별 황반 변성의 발생 추이 보시면 2017년, 2018년까지는 그래도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2019년에 이렇게 탁 스파크가 뛰는 거 보이시나요? 인원이 확 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무려 2017년 대비 눈노화의 대표 질환 가운데 하나인 황반 변성이 2.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2배. 이게 뭘까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그 시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2021년 이후에 굉장히 좀 폭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우리 사실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노령 인구가 갑자기 2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 이런 증가에 정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우려사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선진국이죠. 미국에서도 미리미리 조금 연구가 되었는데 항산화제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아레즈라고 이야기해요. 노화 관련 안구 질환 연구인데 이런 노화 관련 안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항산화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5,000명의 대상을 통해서 진행된 노화 관련 안구 질환인데요. 이 아레즈에 조금 활용이 되었던 항산화 영양소 성분을 보면 비타민C와 비타민 E, 구리, 아연, 베타카로틴을 활용을 했고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 AMD, 이 AMD가 바로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약자입니다. 중등도에서 고위험군의 이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진행 위험이 약 25%가량 줄어들었고요. 시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 시력 상실과 관련된 위험성이 약 19% 감소되었다. 근데 다만 이게 1900년대라고 하는 이런 시기를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그 당시 또 식물 영양소, 특히나 베타카로틴과 관련된 실험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 베타카로틴을 그냥 섭취를 하면, 특히나 흡연자가 섭취하면 폐암의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조금 내용이긴 하지만 요런 어떤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아연이 굉장히 고용량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량 아연으로 인한 위장장애에 좀 불편감이 있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아레즈는 아레즈 1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실험, 아레즈 2까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아레즈 포뮬라를 좀 개선을 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던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바꿨고요. 아연의 함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연을 좀 낮췄어요. 근데 낮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포뮬라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걸과 거의 유사하죠. 루테인 지아잔틴을 가지고 베타카로틴을 대체했을 때 이 AMD의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진행 위험이 10에서 25%가량 감소되었다. 또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식이로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영양소죠. 그렇죠? 그래서 식이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또 얻어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눈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오메가3 관련된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중해 식단과 이 황반 변성 진행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어떤 지중해 식단의 중요한 음식들 중에서 특히나 누가? 등푸른 생선. 이 등푸른 생선이 무엇과? 우리 앞서 봤죠. 지도형 위축. 건성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이 어떤 빛을 감지하는 이 광수용체 세포가 이렇게 위축돼서 발생하는 이런 지도형 위축의 발생 위협을 이 오메가3가 특히나 이 등푸른 생선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결과값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미 섭취하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루테인과 지아잔틴, 오메가3 이런 영양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다양한 이런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눈 건강과 관련돼서 또 연결할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황반 변성 대규모 적용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들 역학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황반 변성이 있는 사람이 황반 변성이 없는 사람들 대비 치매의 위험성이 훨씬 높더라. 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1.48배 높더라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흔히들 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작은 뇌,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중추신경계 혹은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눈의 안저에 비정상적인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게 단순히 눈에만 쌓였을까? 라는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부분까지 조금 진행이 되었냐면 이 망막의 바이오마커를 식별을 해서 후속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도를 식별해내는 어떤 지표로까지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잘못 얼핏 들으면 황반 변성을 치료하면 알츠하이머가 치료된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언가 미리 알 수 있는 시그널로서 이 눈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건강을 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마커의 하나로서 내가 눈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양소 한 판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코펜인데요. 이 많은 리더님들 이 라이코펜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이 라이코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이전에 라이코펜 뭐로 잘 알고 계셨나요? 이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양소로서 이 라이코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라이코펜은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 눈에 있어서의 핵심 근육이죠. 모양체 근육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양체 근이 하는 역할 뭐라고요?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죠. 그렇죠? 시각의 적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라이코펜이 하고 있다. 특히나 어디의 근육? 모양체 근에 도움을 주면서 특히나 또 이 비전 헬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 누트라이트의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활용한 제품에 라이코펜이 활용이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부원료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전 헬스는 누트라이트 제품 중에 첫 번째로 이 라이코펜이 주 원료로 활용된 제품이다. 라는 요 부분, 요 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눈 건강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양소, 우리가 전통적으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제품, 성분들이죠. EPA 및 DHA 함유 유지, 각막과 마이봄샘의 건강에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베타카로틴은 망막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에 도움을 주죠. 빌베리 추출물, 모양체근과 망막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의 건강을 돕는 어떤 핵심적인 시각의 중요한 이런 부분이죠. 황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영양소로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3월 4일 출시될 신제품입니다.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 헬스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눈 건강 관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신경 써야 될까요? 황반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시신경 세포가 밀집된 기관으로서의 황반의 중요성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황반을 보호하는 황반 색소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감소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20살부터 눈이 완성되는 20살 때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황반 색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루테인, 또 루테인 중에서도 루테인과 함께 황반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아잔틴까지 함께 챙기셔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 그런데 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눈, 황반 관리로 충분할까요? 황반 관리로만은 안 되겠죠, 그렇죠? 눈의 앞에서 뒤까지, 눈은 입체적인 교환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는 총체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력 조절의 핵심 근육인 핵심 근육 모양체부터 빛을 감지해서 상이 맺히는 망막, 또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까지 이 모든 부분 입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 모양체의 고농도로 분포해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고요. 이 베타카로틴은 망막에서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에 도움을,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서 노화로 인한 눈 건강 케어의 핵심적인 영양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양소, 빈틈없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전 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서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부원료로서 빌베리 추출물까지 눈 건강부터 항산화, 또 부원료까지 빈틈없이 꽉 채운 포뮬러를 이 비전 헬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누트라이트만의 차별점 뭐가 있을까요? 이 루테인은 사실 마리골드 꽃에서부터 추출을 하게 됩니다. 지아잔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리골드 꽃에서 이제 루테인을 뽑아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지아잔틴이 이제 좀 혼용이 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지아잔틴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혼합물에서 추가적인 어떤 추출을 통해서 지아잔틴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누트라이트 좀 남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재배부터 추출까지 마리골드 꽃을 2개로 분류해서 루테인 전용 마리골드 꽃, 또 지아잔틴 전용 마리골드 꽃을 따로따로 전용 꽃을 선택해서 각각 재배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불순물 없이 순도 높은 루테인 지아잔틴이 활용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핵심적인 요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라식과 라섹을 하신 리더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안경을 끼기보다는 나는 좀 예쁘게 라식과 라섹을 하고 싶다. 사실상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기관을 좀 깎아내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취약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라식과 라섹을 하신 분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어떤 눈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좀 우리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하죠. 칼을 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손 대지 않은 분보다는 취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챙겨야 한다. 근데 오늘 설명드린 비전 헬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적인 관리, 또 이제 눈이 건조하면 그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뭐 라섹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가 있었는데 더욱더 뭐 심해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재미삼아서 오늘 또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눈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또 있어요. 라섹도 있지만 우리 흔히들 여성분들 이제 눈매를 더욱더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굉장히 진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이 라인, 뭐 섀도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에 지진 인두 같은 걸로 막 눈썹을 막 이렇게 올리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거 내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또 뭘 많이 하시죠? 우리 흔히들 뭘 많이 하시죠? 얼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문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신 이렇게 막
뱀하고 용 문신 말고도 여성분들 자주 하시는 문신 있죠. 라인 문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눈에 그렇게 좋은 활동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기관인 이 눈에 염증을 초래하거나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지?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눈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마이봄샘이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적인 이런 관리 또한 정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눈화장 문신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 또한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누트라이트의 또 원료는 달라야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집요하고 철저하게 연구된 검증된 원료, 실제 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실험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SCI급의 굉장히 다수의 논문을 가지고 있고 앞서 이 미국에서의 어떤 대규모 임상 연구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거의 4,5천 명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항산화 영양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황반색소의 밀도를 루테인 지아잔틴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높일 수 있다. 또 혈장 내 루테인 지아잔틴의 농도 또한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값들을 가지고 있고 안전성과 기능성까지 인증받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DI 그라스에 등재된 안전성 있는 원료 또 국내에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 복합물을 통해서 노화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원료를 확인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영양 풍부하고 또 섭취는 간편하게 우리 챙겨야 할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눈 건강 하루 한 번 한 캡슐로 편리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변경된 제품 비전 헬스 3월 4일 출시가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 아이디에서 비전 헬스로 성분적인 이런 부분의 업그레이드, 루테인 지아잔틴 수출 복합물, 개별 인정형 원료를 썼고요. 또 누트라이트 제품 중에 첫 번째로 이 라이코펜을 주 원료로 담았고요. 여기에 베타카로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눈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이게 또 가격적인 이런 부분들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도 살짝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비전 아이디에서 비전 헬스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는 올리면서요. 가격은 10%가량 내렸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내렸고요. 이미 알고 계시네요. 빛나는 요리 명장님께서 대용량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비전 아이디 대용량 제품 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이번 비전 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달 사이즈와 패밀리 사이즈가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개인의 눈 건강 관리를 위한 한 달 사이즈, 또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한 패밀리 사이즈까지 동시에 여기 리더님 3월 4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3월 4일 또 비전 헬스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모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90캡슐에 30캡슐을 더하면 얼른 계산을 못하더라도 15만 2천 원은 아닌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패밀리 사이즈에 24,000원을 업차지하시게 되면 30캡슐을 받으실 수 있는 4개월의 비전 헬스를 15만 2천 원의 매력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출시기념 프로모션이 3월 4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 3월 4일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댓글 열심히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간중간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질문해 주셔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 또 선정을 해서 채팅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선물 또 증정해 드릴 예정이에요. 당첨자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저녁 7시 진행되는 재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이 날씨는 아직 춥지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겨울 마지막까지 여기 리더님들 건강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